격식 없이 그냥 차이 넣고 직접 제가 할게요. 제가 출마해서 취임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세월이 참 상당히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취임했을 때 시민들하고 약속이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진짜 4년 동안 발로 뛰었죠.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켜고 오세요. 마이크 안 나와. 마이크 안 나와? 아 이게 안 나와. 아 이제 인정하는 것 같아. 예. 4년 전에 제가 취임했을 때 시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번 발로 뛰어봤고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7시에 출근, 보통 밤 10시 정도 퇴근, 일요일날, 토요일날 9시, 공휴일 9시 시장직을 했죠. 어떻게 보면 개인 자유시간, 개인은 제로였었죠. 4년 동안 진짜 발로 국민발전에서 뛰어갔고 또 직원들과 함께 발로 뛰었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죠. 저한테 혼난 사람도 있고 어제 제가 3월초 원래주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고맙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발로 뛰는 시장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도 같이 발로 뛰어줘서 당진이 전국의 최고로 발전한 도시가 됐다. 여러분도 힘이 없었으면 시장 혼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사실상 당진이 발전하고 하는 모습이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 틀릴 텐데요. 직원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취임했을 때 유턴을 시켜보자 이 얘기를 했어요. 22년도 3월달에 당진이 지역 소멸 도시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만큼 당진이 인구도 줄고 경기도 침체되고 그래서 소멸 도시로 지정이 됐었는데 또 저는 이제 가스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산업용 가스 사업을 하면서 기업체 계속 다녔죠. 근데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당진은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기피 장소다. 수도권에서 당진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다분했어요. 그래서 이 하향 곡선을 한번 유턴을 시키자. 유턴이 어렵다. 유턴만 시켜놓으면 상승 곡선을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한테 유턴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많이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년 정도 만에 수도권 인식을 바꿨죠. 수도권에서 당진은 투자 장소다 이렇게 인식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당진이 그때 유턴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약사항만 나눠드렸는데요. 사실상 4년 동안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선관위 위권해석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 그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약상 괜찮다. 공약상 설명하는 거는
선거법에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질의답변 이런 거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제가 공약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질의답변 받는 순서를 이렇게 열겠습니다. 이 공약상 보시면 제목을 충남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당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어요. 당진이 이제 투자지 기업지 전국 최고 많죠. 탑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도시 경쟁력이 갖추지 않으면 당진이 안 살죠. 지금 16,000명이 당진에 직장을 다니면서 외지에 주민등록을 뒀죠. 천안함산 평택 이런데 그러면 도시 경쟁력이 없으면 당진에서 아무리 투자유치 해도 이사가죠. 그래서 앞으로 당진이 해야 될 일이 도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때는 정부 여건이 만드는 도시가 돼야 되죠. 그게 교육, 의료, 공원, 문화시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중점을 뒀고 앞으로도 거기에 중점을 안 두면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가 안 되죠. 일본 도쿄 바로 옆에 나가라 야마시라고 있어요. 일본에서 최고 살고 싶은 도시가 나가라 야마시. 거기에 숲속의 도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당진은 회색 도시가 되죠. 이 회색 도시를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드냐 이게 이제 정규여건이죠. 교육 첫 번째,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공원 이런 거를 앞으로 만들지 않으면 당진이 회색 도시가 된다. 그래서 공약사항에 그런 사항을 뜻해요. 앞으로 해야 되고 행정 분야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제조 허브 당진 이제 이제 수도권 경기도가 이제 거의 차요. 그러면 당진이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글로벌 허브 그게 이제 물류 항만이죠. 지금 당진항에 선광이 공사하고 있죠. 인천항의 물류 1위 업체가 공사하고 있고 또 자회사가 MOU 체결했어요. 이 항만을 말씀을 드리면 인천항은 포화 상태예요. 인천은 뻘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톤수가 선박 톤수가 5만 톤까지만 들어가요. 그런데 당진은 30만 톤까지 저반이 가능하죠. 또 평택항은 지금 개발이 끝났고 군산항이나 목포항은 물동량이 멀어서 어렵죠. 그러면 서해안에서 대한항은 어디냐? 당진항 그게 없어요. 이 당진항을 어떻게 자파구들을 만들어서 허브 당진으로 만드냐? 이게 이제 우리의 꿈이죠. 사실상 이 인천항에 있는 인류 최고의 물류 기업의 당진에 들어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헤이 모빌리티 물류단지도 22만 명이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죠. 그것도 인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순증 인구가 3,000명이 넘죠. 그러한 물류 허브를 지향을 해야 된다. 앞으로 제가 19조 정도 투자지 중에 지금 철강들이 어렵잖아요. 철강 쪽은 거의 없어요. 그런 쪽에 이제 업종 다변화를 당진해야 된다. 그래야 당진이 충격이 덜 받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죠. 그 사례가 군산이에요. 군산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뭐 제조 자동차 공장 나가고 선박 공장 나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났죠. 군산이 그런 사례예요. 그런 충격을 겪지 않으려면 또 포항 같은 충격을 겪지 않으려면
당진인 업종 다변화에서 앞으로 허브 경제도시 등진 이런 쪽에 목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건설 분야에서는 제2서양고속도로가 먼저 현대건설에서 PC건설에서 1.0 이상이 안 나와서 제외됐었죠. 지금 대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 재정사업으로 두 가지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서양고속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32호 국도우회도로 건설은 현재 KDI에 들어가 있어요. 작년 상반기에 현장 평가를 했어요. 현장 평가를 했고 지금 KDI에서 예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 현대 제철이라든지 생명 국가산다라든지 또 서산, 대산에서 출퇴하는 사람들을 교통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당진이 어떻게 발전하냐 이 도로망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기재부 타당성 조사과장 만나서 한 40분 정도 피력을 했고 그게 통과돼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사활을 걸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도 1호선 600호선이 이제 20년 만에 지방도로 승격돼서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났어요. 그거를 꼭 관철시켜야 된다. 그래서 설계가 이제 면차에서 시청 앞으로 노선을 이제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곧 이제 설계가 끝나서 이제 4차선 확포장이 돼야 된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농수축산에서는 이제 벼 재배가 당진이 전국 1위잖아요. 11만 2천 톤 작년에 이걸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특화를 해야 되냐. 사실상 전국의 논 다 똑같죠. 종자 다 똑같죠. 뭐 밭도 거의 재배가 전국 똑같죠. 그래서 특화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골든킹이라고 CDP하고 MOU 체결했어요. 그게 금년도에 100m 당진만 심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골든킹을 당진만 재배할 수 있게 판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이 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든킹은 앞으로 꼭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이 골든킹을 하면 지금 제일 비싼 게 당진의 상광이거든요. 상광보다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판권을 우리가 해서 앞으로 벼 재배도 특화를 해서 하면은 당진 농민들이 상당히 소득이 클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공약상을 넣었고요. 그 대전에 로컬푸드 매장 우리 당진시 생일에 처음으로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갔잖아요. 하루에 매출이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대성공이죠. 그래서 거기에 앉아오지 말고 앞으로도 2호점, 3호점을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진다. 이제 우리가 지금 60가구가 납품을 해요. 근데 엊그제 익산 가서 하리모고 쌀, 당진쌀 공고 MOU 체결했는데 그 설명을 하려면 아주 긴데 근데 거기 로컬푸드 매장을 가봤어요. 근데 익산은 로컬푸드 매장 참여 가구가 600가구더라고요. 우리의 10배. 그래서 당진도 로컬푸드 매장 당진에도 생기고 전국에 2호점, 4호점을 3호점 빨리 해서 참여 농가를 늘려야 돼요 앞으로. 그래서 참여 농가를 늘려서 당진의 농민들의 소득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공약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조성. 제가 이제 공약사항 보면 다 추상적으로 하는데 저는 팩트 있게 하거든요. 행정을 또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사실적으로 이게 팩트 있게 해야지
미사유가 아무리 써도 소용없잖아요, 행정이. 그래서 저희가 청년 취업률을 70%를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24년도 청년 고용률이 42%였어요. 그런데 작년 말 청년 고용률이 49%, 한 6.4%가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단기에. 왜 늘었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늘은 거죠. 투자시 기업체에서. 그래서 앞으로 공약을 저는 70%까지 청년 고용률을 늘려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고요. 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충남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사실상 이 충남에서 대자 문화예술을 이 기반에 된 데는 사실상 당진하고 천안 이쪽도 없어요. 작년에 획기적인 일이 문화예술 티켓 판매를 해서 이득금이 5억 이상 있어요. 5억. 티켓 판매에서 이득금 5억이 대단한 거죠. 시골에서. 그만큼 당진의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완벽하게 당진의 문화예술 수준을 어떻게 보면 충남의 탑, 전국의 탑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당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정부 여건에.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를 과감히 투자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사실상 티켓 판매에서 5억의 이득도 있다는 것은 진짜 전국에서 획기적인 일이죠. 예를 든다면 명성황후 사회 공연 완판, 이승철 공연 완판 이런 거예요. 엊그제 윤복희 공연도 거의 꽉 찼었죠. 이런 거를 설명드리면, 왜냐하면 이 기획사들이 당진을 공연을 와야 될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져요. 근데 당진을 분석해요. 사례를 갔는데 완판이 안 되고 하면은 적자잖아요. 엄청난 적자예요. 스태프들이 수십 명이 오고 뭐 음향시설 따로 오려면 수천만 원이더라고요. 이성철 공연하는데 음향기가 렌탈 비용이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화성에서 적자 봤어요. 완판이 안 돼서. 근데 당진은 완판. 그럼 무슨 의미냐? 모든 기획사들이 당진에 오면은 적자를 안 본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죠. 그래야 공연이 활성화되고, 그게 시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만큼 당진의 문화예술 수준이 지금 높아졌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진이 충남의 최고, 전국의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관광 분야는 도배도 안돼 특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제가 했어요. 도비도 난지도가 한 15년, 수십 년간 폐허로 됐었죠. 그런데 그동안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특구로 하면은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돼요. 농어촌공사 간척지를. 그런 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땅을 매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방법을 못 찾았는데 특구로 지정을 받으면 매입이 돼요, 농림부에서. 그래서 협의가 다 끝났고, 지금 작년 12월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해서 4가지 보완사항이 됐어요. 4가지 보완사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에 빨리 해서 특구 지정 받으면 SPC 구성에서 토지 매입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죠. 그래서 제가 공약사항을 도비도 난지도 특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 분야에서는 뭐 복지는 엄청나게 넓죠. 근데 이 복지도 팩트 있게 추진을 해야 돼요. 뭐 미사유가 아무리 써도 소용없고, 예를 들면 스마트 기저귀, 이 요양원, 요양센터에 요양사들이 근무를 시설에 기피를 해서 점원의 한 80%, 어떤 데는 50%분이
충당이 안 돼요. 요양보호사들이 없어서. 왜 그러냐? 이 이제 대변 소변을 가려야 되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 이런 얘기 들으실 모르지만 이게 똥오줌 치우고 밥을 먹여야 돼. 이게 젊은 요양보호사들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근데 70대 요양보호사들은 밥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 씨름용화 이런 데 요양원에 가보면 요양보호사들이 70대가 많아요. 노력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스마트 기저귀. 스마트 기저귀가 처음에 우리가 해보니까 확률이 50%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93% 이렇게 넘어요. 그럼 스마트 기저귀를 하면 대소변을 기저귀를 가려야 될 시점이 빨간불로 딱 나와요.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들쳐 안 봐도 돼. 그러면 바로 기저귀를 갈 수가 있죠. 그거 엄청난 이 요양보호사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생태계를 행정에서 안 해주면 진짜 어렵죠. 요양원에. 저는 그런 걸 보고서 팩트 있게 이 스마트 기저귀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런 쪽에 저희들이 현대도 주인을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된다. 또 전국에 최초로 이제 저희들이 치매 검사 또 암 검사를 해주잖아요. 아무리 복지하면 뭐예요? 실질적인 복지가 돼야지. 치매 검사 작년에도 3,000명 했고 또 암 표지자 검사도 1,000명 했죠.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기저귀 이 정도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환경분야에서는 사실상 당진이 탄소 중립도시, 선도시로 전국에서 1등으로 예전에 됐잖아요.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고 환경보호고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 또 이 실제 추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죠. 그게 빨리 이제 추진이 되면 국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조기에 완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가 하고요. 수소 도시 조성도 해야 된다. 이 수소 산업이 당기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5,800만 톤, 전국에 제일 많죠. 이 연료 전환을 안 하면 탄소 배출이 계속되죠. 그래서 연료 전환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수소 도시가 돼야 된다. 수소로 연료 전환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수소 암모니아 구조도 추진 중에 있고 이번에 이제 항만 제4차 수정 항만기 수정 계획에 들어가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해서 앞으로 당진이 연료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지금에서 수소니까 수소 쪽에 저희들이 과감히 추진을 해야 되고 수소 쪽에 당진에 6조 4천억 정도 같아요. 민간 투자 금액이. 그래서 그게 빨리 우리가 정책화해서 당진이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선도시 1등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소도시, 수소산업의 1등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당진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된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공약을 자세하게는 다음에 또 분야별로 공약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제가 마치고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네, 당진신문 기자 진아영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셨는데 네. 아까 선거법 때문에 네. 네, 그동안 성과를 말씀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선은 그래도 뭐 그 지난 이제 임기 동안 돌아보셨을 때 좀 발목할 만한 성과를 낸 뭐 사업이 있으신지 아니면 반면에 좀 당초 계획된 기대에 못 미쳐서 좀 아쉬웠던 사업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재선이 되시면 좀 어떤 전략적으로 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네. 그리고 흡수공원 조성하고 노비도 난지도 특구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후송도 당초 계획보다 이제 토지 매입비가 좀 늘어난 네.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되실 경우 좀 임기 내에 어느 수준만큼 사업을 좀 성과를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또 예산이나 이런 확보 좀 아까 PPT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PPT 어떻게 좀 확보하실 예정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성과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건 선거법 위반 안 돼요. 답변은. 성과는 상당히 많죠. 제가 제일 큰 성과는 이제 투자주 기업체를 전국 사업으로 한 게 성과죠. 왜냐하면 전국의 70%가 70%가 지역 소멸,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전국에 지금 진짜 하북거리가 지역 소멸이에요.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역 소멸 이거를 극복하냐? 이게 자치단체 제일 꿈이죠. 그 지역 소멸, 인구 소멸에 비해서 우리는 인구가 계속 늘었죠. 그 지역 소멸 지역에 투자할 사람 없죠. 진짜 심각해요. 전국에 가서 다니다 보면. 근데 단계는 투자가 되죠. 그래, 인식을 바꿔서 이제 전국 사업으로 투자했고, 그 이유 때문에 인구가 늘었죠. 인구가 제가 따져보니까 순층 주민등록 인구가 제가 취입해서 한 7,5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 인구가 50년 만에 17만으로 됐고, 또 이게 서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22년도 취입했을 때 서산하고 한 9,600 명이 차이였어요. 많았어요. 근데 작년 연말로 추월됐죠.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죠. 지역에 그만큼 인구가 늘고 지역 소멸 도시가 다시 지정됐었지만 희생됐던 그런 게 이제 제가 취임해서 성과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철 자사고 종합병원, 이게 이제 현대에서 약속이 있는데 18년, 20년 동안 못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원호 승인 받아서 관철시켰던 거. 그 이제 교육, 의료, 정부 여건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일을 한 게 좀 보람이죠.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를 생략하고 두 가지로 또 모든 거는 행남도 개발, 행남도 개발을 제가 공약상에 넣었어요. 왜냐면 횡담도가 수십 년 동안 내리보고 그냥 있잖아요, 나대지로. 그래서 제가 취임을 해서 바로 도로공사 또 횡담도 개발 주식회사 의견을 다 안 나서 들어서 오케이 받았죠. 거기에는 토지는 도로공사지만 운영권은 횡담도 개발 주식회사예요. 두 회사가 합의가 안 되면 안 돼요. 두 회사 다 만나서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대형 일본 업체한테 제가 자료를 줬어요. 횡단도 개발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같이 하자, 시하고 했는데 대형 일본 업체에서 PC 분석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싼 거기가. 그래서 그때 못 있죠. 그래서 현재도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가 보던 게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담보권이 좀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합덕순성 테크노폴리스 저 있을 때 과장할 때 지정을 받아서 추진이 됐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또 공약상에 넣었어요. 그래서 SK 에코플랜트 대표를 만나서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지금 건설 경기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 주민 설명회 다 있었을 때 주민 설명회하고 다 검토 설계 들어가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
이 SK 에코플랜트 이쪽이 M&A 쪽이 많이 해서 전국에 7개소인가 추진 중인 것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참 그런 게 이제 제가 못했던 거.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서울 가서도 당진 개발에 대해서 그 한토신이라고 한국토지신탁이 도의도 난지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 한국토지신탁이 이제 부동산 개발 1위 업체예요. 그 차이장 보고 물어봤어요. 한국에 신규로 부동산 개발하는 게 있습니까? 답 제로. 전국에 부동산 개발하는 데가 제로예요. 현재 추진되는 거 마무리만. 그 메이저 건설사들이 전부 다 외국. 대건설 정원조 회장 제가 만났는데 한국에 왜 투자합니까? 한국에 투자할 일이 없습니다. 이래요. 거기도 300일 이상을 외국만 다녀요. 이 정도로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행정하면서 미흡했던 게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호수공원 말씀하셨는데요. 호수공원 보상 단가가 사실상 이제 전국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상 금액을 추정치를 잡잖아요. 사업을 하면 그 추정치는 KDI 기법에 의해서 추정치를 잡아요. 뭐 호수공원이 됐던 산업단지가 됐던 무슨 개발을 하면 KDI 추정치로 공시지가의 한 3배 이 정도로 이제 잡아요. 지침에. 근데 그거는 뭐 전국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감정평가 세계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 토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 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 3개 기관이 했는데 동시지가에 6배가 나왔어요. 6배. 더블로. 그럼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래서 토지 가격이 높아졌다. 그리고 재원은 먼저도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한전에서 250억 우리가 주는 게 있어요. 추가로 그래서 엊그제 150억이 들어왔어요. 예산도 잡아놨고 또 이 가스공사에서 지원금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있고 또 현대해철에서 약속사이 있어가지고 토지 매입비는 뭐 그거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공사비를 이제 시비로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을 이제 제가 희망사항이 전국 최고의 키즈 카페 해야 된다. 또 최고의 음악 분수대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서관 이런 게 거기에 시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정주여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수청 1지구 2지구가 50만 평이에요. 50만 평 개발하면서 공원 있어요? 50만 평 개발하면서 10% 이상을 우리가 뺄 수 있어요. 녹지로. 공원 없어요. 제가 취임해가지고 도면적 보자겠어요. 녹지가 어디로 배치됐냐? 다 산기슭으로 배치돼 있어요. 그 50만 평 안에 공원이 없는 완전 회색 도시로 만들었지. 그래서 제가 막말했지. 사람들 정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거든요. 당진 시내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 있어요? 없죠. 이 회색 도시를 만들어 놓고 살기 좋은 도시 아무리 미쳐본들 뭐예요? 애들 데리고 갈 공원이 있는데 이건 진짜 행정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기 데리고 여기 있는데 여기 어른들 상처인 거지. 애들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한 게 뭐냐면 우두 단계 우두 찌고 선 찌고 산책을 제가 승인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제발 좀 그렇게 행정하지 말고 가운데에다가 녹지를 배정해.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삼지구 사지구 합쳐서 녹지를 배정하니까 17,000평 공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북쪽 그쪽에는 공원이 17,000평 정도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행정이 시작하는데 여기도 5만 평을 뺄 수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런 회색 도시를 만들지 말고 공원. 그래서 호수공원의 공약사항을 제가 했고, 사실상 공약사항을 제가 시장이 선택에 됐는데 공약사항을 보고 시민들이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공약사항을 의무를 해야죠. 시민들이 선택해 줬는데, 그래서 공약사항을 호수공원을 해서 농지 전용 받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받고 해서 다 한 거죠. 일본 단체에서 뭐 반발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걸 안 하면 당진에 미래가 없어요. 진짜 미래가 없어요. 그걸 해야 당진이 살죠. 그래서 그거는 뭐 1,000억이 넘어가도 시입이 얼마 안 들어가요. 당진에 제가 작년도 결산해 보니까 1조 7,300억이에요. 엄청나게 들었죠. 제가 취임 있을 때보다. 그게 뭐냐? 세금이 들어오는 거죠. 또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그래서 당진은 그래도 괜찮아요. 타시권보다는. 진짜 시민들이 해달라는 거 거의 다 해주죠. 이런 도시가 없죠. 전국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호수공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도 난지도 이 부분은 사실상 아까도 쭉 설명드렸다시피 그동안 못한 거 제가 이제 농담 한마디 할게요. 도비도 난지도 추진을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뭐라느냐 직원들이 우리 그거 안 해도 봉급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 만났을 때 농어촌공사 없으시죠?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니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15년 이상 20년을 폐업시켜놨는데 그것 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해도 봉급 나온다 봅시다. 그런 농어촌공사를 왜 가지고 이럽니까? 없애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넘기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런 농담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농어촌공사 사장한테 엄청나게 나무랬죠. 그래서 제가 농어촌공사 사장 만났을 때 그랬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장관 전화했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MOU 체결을 했죠. 그래서 도비도 난지도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는 상기포가 찍었었죠. 지금 어떻게 되냐? 상기포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도비도 난지도 피어되고 그동안 뭐 했어요? 진짜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다 보니까 도지사가 서산시민과의 대화 때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상기포 쪽에서 도비도 난지도 개발한다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큼 꼭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